자, 이거 정말 오랜만에 꺼내봤네. 와, 이 먼지. 거의 1년 만에 꺼내보니까 와, 먼지가 떨어지질 않네. 자, 오랜만에 한번 켜보자. 잘 되겠지. 배터리도 있나? 오, 배터리가 있네. 이게 왜 안 되지? 아, 맞다. 그때 콩순이 카메라 만들려고 했는데 라즈베리 파이 4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여기 있는 거 빼서 썼었지. 맞아. 아, 오랜만에 콩순이 카메라도 되나 켜보자. 콩순이 카메라는 아직 잘 살아있구나. 그래, 기왕에 라즈베리 파이 4 없는 거, 자, 이걸 넣어서 훨씬 더 고성능 미니 바탑으로 만들어보자. 오드로이드 N2L.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만들었었던 아스트로시티 미니에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어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아마 미니 바탑에 라즈베리 파이 넣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아스트로시티 미니 개조하신 분은 아마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정말 만들 때 엄청 힘들게 만들었었습니다. 이 분해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고, 디스플레이도 중간에 한번 깨질 정도로 이게 디스플레이 넣기도 힘들어서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제품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었는데 또 제가 작년에 라즈베리 파이로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라즈베리 파이 4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에 있던 걸 하나 빼서 썼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한번 오랜만에 플레이 하려고 켰었는데, 네, 안에가 텅 빈 제품이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다시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어서 만들어서 가지고 놀 수도 있겠지만, 라즈베리 파이 4 아직도 구하기 쉽지가 않죠. 하지만 자, 이 라즈베리 파이 4보다 훨씬 더 강력하면서 가격도 더 싼 오드로이드 N2L이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더 작죠. 네, 대한민국에서 만든 오드로이드 N2L. 자, 뭐 사이즈도 정말 작고 성능도 강력하고, 이걸 넣으면 뭐 여기 더 상위 에뮬레이터들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오드로이드 N2L을 넣어서 다시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드로이드 N2L로 제가 태블릿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안드로이드 외에도 에뮤일렉이라는 프론트엔드도 현재 지금 호환이 되는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에뮤일렉도 설치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정말 끝판왕 미니 아케이드 바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든 지 꽤 된 제품이라서, 자, 뭐 배선이 아주 복잡하죠. 컨트롤러는 원래 GPIO에 연결을 했었는데, 오드로이드 N2L의 경우에는 아직 에뮤엘렉에서 GPIO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제로 딜레이 보드 같은 걸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보드, 이쪽에 USB 외부로 나가는 것들이고, 이거는 충전 모듈, 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공간도 아주 여유롭죠. 이 정도면. 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아, 요게 또 여기 걸리네요. 여기에. 이것도 살짝 잘라내고, 제가 내장한 배터리가 3.7V 2셀 배터리입니다. 오드로이드 N2L은 12V를 사용하기 때문에 5V를 사용하기 위해서 5V 스텝업 모듈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3.7을 12V로 승합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배터리도 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빼서 3셀 12V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이 안에 3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넣으면 뭐 3셀 들어갈 것 같고, 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또 개조하려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네. 떨어졌습니다. 18650 4000mAh. 자, 일단 잘라주고, 네,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 자를 때 검정선, 빨간선 같이 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씩 잘라서. 자, 배터리는 따로 빼내고, 이 아스트로시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디스플레이와 기판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게임기를 또 만들었었죠. 네, 아스트로시티 미니의 디스플레이와 기판을 이 내부에 넣어서 따로 이렇게 게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넣는 작업이 정말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드로이드 N2L을 넣어서 바탑을 만들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 아스트로시티 미니에서 따라 하실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대부분이 파워키드 A12에서 따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파워키드 A12는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추가로 AD 컨트롤러 보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나 스틱도 자신이 원하는 걸로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드로이드 N2L로 바탑 게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진행되는 작업 과정을 참고하셔서 이 파워키드 A12에 작업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도 지금 제가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 마퀴 디스플레이도 적용을 했지만 오드로이드 N2L만 넣어서 고성능 바탑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만드는 영상, 그리고 예전에 제가 파워키드 A12 이 제품 개조하는 영상, 그거 두 개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이런 개조를 해보셨던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배터리 충전회로 작업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5V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케이블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것은 상단에 LED, 이것은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V 출력이 이 GPIO에서 4번이 5V, 그리고 6번이 GND이기 때문에 여기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프의 GND 선은 이렇게 컨트롤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5V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SB 허브에 USB 단자 2개를 연결해 줬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핀은 제로 딜레이 보드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타입C 암 단자는, 자, 이렇게 오드로이드 N2L에 오디오 단자가 없기 때문에 타입C 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USB 2.0 닥이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는 타입C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잭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디오 단자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워키드 A12에서 하실 분들은 컨트롤러 보드에서 오디오를 따와서 이 앰프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라즈베리 파이 4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자, 이 양쪽은 똑같은데 이쪽은 과연, 이쪽도 딱 들어갑니다. 네,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간 아스트로시티 미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뚜닷도 잘 됐고, 그리고 이 오드로이드 N2L이 라즈베리 파이 4와 이 나사 구멍이 여기 3개가 같습니다. 하나는 이쪽인데, 요거 좀 아쉽네요. 스티커가 구멍난 여기를 메워야 되는데. 네,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HDMI 단자를 뺄 수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예전과 같죠. 이렇게 USB 포트 2개, 그리고 이어폰 잭, 그리고 타입C 충전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불도 LED도 잘 들어오고 하드코너 로고, 네, 이렇게 이물렉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세팅까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뮬렉 페이지로 가셔서 에셋에 들어가면 보시면 이렇게 오드로이드 N2L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애처 같은 이미지 버너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검색해 보시면 다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설치한 테마는 아트플릭스. 자, 이렇게 게임 큐브 게임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게임 큐브 게임 넣는 방법은 이전 게임들은 롬 폴더에 각자 게임기에 맞는 폴더에 게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게임 큐브와 위의 경우에는
게임 큐브 그리고 위 폴더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롬 폴더 그리고 XML 스냅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틱 설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A 버튼 누르고 있으면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스타트, 슬렉트, A, B, X, Y. 네,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다 스킵. 그리고 핫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이뮤일렉에서 USB 닥을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세팅에 들어가서 해상도는 720p. 네, 이게 이상하게 4:3 비율로 인식을 못합니다. 일단 720p로 놓고, 그리고 소리가 지금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해봤는데 요 1.0 요걸 놓으면은 아마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부팅. 네, 소리가 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드림캐스트 같은 거는 뭐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죠. 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4:3) 4:3 비율로 꽉 찬 화면으로 나오니까 5인치라도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네, 뭐 드림캐스트 게임이야 뭐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죠. 네, 뭐 PSP도 뭐 당연히 완벽하게 돌아가죠. 뭐 오락실 게임들은 대부분 다 잘 돌아가고, 네, 세가 세턴 게임도 웬만큼 거의 대부분이 다 돌아갑니다. 네, 뭐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시야각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세턴 게임도 상당히 잘 돌아가고, 네, 이제 게임 큐브. 아, 이게 스틱이 안 먹네요. 아마도 이게 아날로그로 해야 조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도 사운드도 약간 깨지고, 사운드가 이게 갑자기 깨지네요. 아까 그 게임에서만 깨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여기 쓰인 사운드 앰프에 5V를 적용을 해서 아마 앰프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3.3V를 줬어야 되는데, 네. 뭐 다시 나중에 한번 뜯어서 또 고쳐야죠, 뭐. 앰프를 교체하고 3.3V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면 이 스피커도 고장이 났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일이 커지는데, 네. 어쨌든 한번 나중에 또 고쳐봐야죠, 뭐. 네, 소리를 끄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사용을 했는데, 따끈따끈하네요. 많이 뜨겁습니다. 네, 게임 큐브 위는 이 아케이드 스틱 가지고는 완벽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이스틱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큐브 정도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위의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 성능이 좀 애매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5인치 4:3 디스플레이로 개조한 이 게임기에 또 새로 나온 이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어서 조금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이라 개조하는데도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적게 걸리고 아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 마지막에 앰프 문제가 또 생기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싱글보드 컴퓨터가 새로 나오면 보드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게 또 컨트롤러가 세팅이 제대로 안 됐네요. 또 아무튼 돌아가는 것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컨트롤러도 제대로 안 먹고 상당히 느리네요. 위는 좀 어렵겠습니다.